3, 2, 1. 와! 예, 저는 안준원입니다. 오늘 주제는 IP R&D의 본질, IP R&D란 무엇인가? 왜 IP R&D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보통은 이런 자리에 오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조금 정리를 해오는데 이번엔 하나도 안 해왔어요. 왜 하나도 안 해왔냐면 주제 자체가 너무 원론적으로 흐를 것 같아서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면 교과서를 읽는 듯한 느낌이 올 것 같아서 그냥 하나도 정리를 안 해오고 그냥 이 자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과거에는 우리 IP R&D, 지금 특허로 R&D라고 하는 게 외부에 우리 이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의지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들어와서 이 특허 컨설팅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사업 단위로 계약을 하고 IP R&D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별 과제 시작할 때 참여 기업, 참여 기관이죠. 담당자다라고 만나면 첫 번째 이분들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이거 왜 해야 되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예요. 왜 해야 되는지. 달리 말하면 이게 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필요성을 왜 해야 되는지하고 연결돼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거예요. 특허라는 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근데 이 특허라는 시스템이 유발하는 불확실성이 있어요. 이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게 IP R&D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게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불확실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들의 대부분은 이 불확실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행동을 해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신호 대기에 기다리고 있는 거는 신호가 바뀔 줄 알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우리의 행동은 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고 저축을 하고 집을 사고 애들 교육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공부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하는 행동의 대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세상에서 세부적으로 비즈니스의 세상이라든지 혹은 더 줄여가지고 기술 사업화 시장이라든지 기업가의 행동이라든지 연구자들의 행동을 국한한다 그래도 그 사람들의 행동 방향은 다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특허가 유발하는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걸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게 IP R&D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IP R&D를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특허가 유발하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인지를 하도록 도와줘야 되죠. 도와주고 어떤 방식으로 특허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수 있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줄여나가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문제는 이제 개인차가 있죠. 개인차가. 특허가 유발하는 불확실성을 바로 임박했거나 아니면 주변 환경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처해 있으면 인지가 금방 되죠.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를 알지. 그러나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하는지를 잘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는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작동 원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통은 이제 설명해 주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스타트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IP R&D를 통해 가지고 그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목적이에요. 불확실성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감론으로 설명을 좀 해야 돼요. 특허의 역사가 한 500년 된다고 그래요. 특허라는 아주 원시적인 제도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특허는 굉장히 좋은 제도였어요. 이게 500년 동안 끌고 오면서 지금은 현대사회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특허가 유발하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서 발명에 대한 명세서를 쓰고 특허청에다가 출원을 하게 되면 심사관들이 심사를 하는데 등록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 뭐 등록률이 매년 달라지긴 한데 어떤 때는 뭐 70%, 60% 하다가 뭐 낮을 때는 50%씩 왔다 갔다 하면 만약에 50%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특허 출원을 하면 반은 거절될 거고 반은 등록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불확실성이 어떤 걸 미치냐면 제가 공공 R&D에 특허 컨설팅뿐만 아니고 사업화 컨설팅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연연의 연구자가 자기의 연구 성과를 가지고 창업을 했다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투자 유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당신은 나한테 투자를 하시오 라고 IR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투자자는 뭘 보고 투자를 하냐면 그 창업자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능력 그런 걸 본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특허적인 부분도 있어요. 근데 등록을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출원 중인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럼 출원 중이라고 그러면 이 투자가는 그 출원된 특허가 등록이 될 걸 상정을 하고 투자를 할 거예요. 대부분. 심지어는
그 연구자한테 물어보겠죠. 이거 틀림없이 등록되냐? 그러면 연구자는 등록될 겁니다. 여기에서 불확실성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투자가는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이게 등록이 될 수도 있고 거절이 될 수 있는데 할까 말까에 대한 어떤 판단이 굉장히 흐려지고, 연구자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기술적인 성과를 가지고 뭐 기술 이전을 한다고 보세요. 기술을 사갈 사람이 그 특허가 갖고 있는 법적인 안정성에 대해서 아마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법적인 안정성은 뭐냐 하면, 특허가 한번 등록이 되면 이 등록된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법적 시스템은 특허가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도 특허 요건에 위배되는 사실이 발견이 되었을 때 소송에 의해서 얼마든지 없었던 걸로 될 수 있다고요. 특허를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특허가 법적인 안정성을 100% 가지고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나는 100억을 투자해서 그 특허를 사가고 싶은데 이게 나중에 무효가 될지 안 될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그런 데서도 나타난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자, 이 특허가 등록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심사관이 심사를 하죠. 특허 요건을 갖추었는지. 특허 요건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신규성 29조 1항, 진보성 29조 2항. 자, 신규성이라고 하면 출원 전에 지구상에 공공연히 실행되거나 공지된 발명인 경우에는 신규성이 부정되죠. 근데 사실은 이 지구상에 그 많은 기술들이 실행이 되거나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공포가 되거나 간행물로 발견이 돼서 그걸 어떻게 다 모르잖아요. 어쨌든 심사관은 심사를 하겠죠. 신규성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찾아보고, 거기까지예요. 근데 만약에 찾아본 그 과정들이 완벽하다 그러면 100% 법적인 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는 것을 특허청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가 허여됐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그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면 소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걸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무효가 될 수 있는 게 특허예요. 그러다 보면 언제든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건 또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특허를 파는 쪽에서도 불확실성이 있고 사는 쪽에도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건 가격에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은 가격이 내려가는 요건. 심지어는 진보성이라는 것도, 진보성의 법적인 기준은 뭐예요?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그게 진보성. 그럼 뭐 용이하게 인식을 한다는 건 또 어떤 범위냐? 암만 법적인 그런 용어적인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불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허라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지만 출원해서 등록받는 이 부분에서도 불확실성 덩어리. 또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트랙은 뭐예요? 침해죠. 침해는 뭐예요? 선행 특허가 갖고 있는 청구 범위 안에 있는 권리, 문헌적으로 쓰여져 있는 그 권리랑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권리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같다고 하면 침해가 되는 거고, 다르다고 하면 비침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술을 비교하는 이 내용도 사실은 불확실성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들어봤죠. 문헌 해석, 균등 해석, 이런 말 들어봤죠. 문헌 해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 기술이 실행되고 있는 기술을 문헌적으로 적어놨을 때 이 두 개가 똑같으면 그건 문헌 침해예요. 틀림없이. 약간 신규성이랑 약간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법에는 명문화 안 돼 있지만 사법 체계에서 개발한 해석론이 있어요. 그게 균등 해석이에요. 특정한 요소들은 균등한 범위에서는 같은 걸로 본다는 얘기죠. 같은 걸로 보지만 어디까지가 같다는지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균등 해석도 그게 문제예요. 내가 침해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침해인지 아닌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특허를 등록받는 과정, 그 다음에 침해 과정, 이 과정들에서 무수히 많은 불확실성들이 들어있는데, 이 불확실성을 유일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특허를 끊임없이 찾아보고,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관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 IP R&D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찾아보고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게 IP R&D. 물론 이걸 한다고 해서 불확실성이, 특허가 유발하는 불확실성이 제로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다만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줄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그런 불확실성 안에서도 투자를 받아가지고, 자,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건물 지어야 되잖아요. 자, 제조 설비 넣고 종업원 고용해가지고 이제 돌려야 돼요. 돌려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선점된 권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 돌렸다가는 훅 갈 수 있어요. 난 몰랐다 이런 거 통하는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IP R&D에서 흔히 FTO라고 그러죠. FTO. 생산하기 전에 특허를 들여다보는 거. 그걸 주로 이제 FTO라고 하는데, 뭐 똑같아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공공연구 분야에서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착각이 그거예요. 내가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특허 등록을 받은 거예요. 나는 이거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특허를 등록받는 거랑 특허 침해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다른 트랙이에요. 내 명세서 안에 다른 기술이, 다른 특허가 많이 들어있어도 특허 등록은 돼요. 진보성만 확보하고 있으면. 그렇지만 그 특허를 사용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하면 바로 침해니까. 어떻게 뭐 로열티를 주든지. 결국은 이런 많은 특허 유발 불확실성을 설명을 해주고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특허를 들여다보고 찾아보고 하는 거다. 그 들여다보고 찾아보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다. 네, 이렇게 해서. 이해는 돼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이, 귀엽네. 그 예술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그 국적 오스트리아인데 배터리? 학문적으로 좀